동국대학교가 건화기념 구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산하 학교 교실 분위기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찬불가를 락 음악으로 편곡해 연주하는 등 특색 있는 교내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종교편향 불교왜곡 백서 발간과 종교차별 사례 모니터링 강화에 나섭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무원스님은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남양주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이 학교법인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초격스님은 글로벌 광동인을 육성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도 불교가 백제에 전해진 과정을 탐사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은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의 저자 최종걸 기자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동국대학교가 건학위원회를 중심으로 건학이념 구현 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산하 학교 교실 분위기에도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찬불가를 락 음악으로 편곡해 연주하고 불교 교리를 뮤지컬로 만들어 알리는 등의 특색 있는 교내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동국대 사범대 부속중학교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의 금요일 오후 동아리 시간. 큰 법당 안에서 거친 전자음과 심장을 두들기는 듯한 드럼 소리가 장렬합니다. 학내 불교 동아리 파라미타 소속 학생들로 꾸려진 락밴드 니르바나의 합주가 시작됐습니다. 번뇌를 소멸한 상태를 일컫는 불교 용어 열반에서 이름을 따온 미국의 전설적인 락밴드 너바나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열정만큼은 너바나를 뛰어넘습니다. 유명한 해외 밴드인 그 너바나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노래할 때 이제 고음 같은 게 잘 안 듣는데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더 잘 올라가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꿈은 가수입니다. 특히 불교 동아리 학생들로 밴드가 이뤄진 만큼 가요뿐만이 아니라 찬불가를 락 버전으로 편곡하는 등 불교를 친숙하게 알리는 작업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교 음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편곡이 국악스럽고 너무 밴드가 연주하기에 좀 이질감이 많아서 제가 좀 모던하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친구들과 같이 이제 학생들하고 뭐 코드라든지 뭐 약간 음도 원래 음에서 조금 이렇게 올드한 부분은 좀 덜어내고 좀 심플하게 그렇게 편곡하게 됐습니다. 네. 밴드가 좋아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된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익히게 됐습니다. 밴드부를 하면서 형들과 좀 더 친해지면서 이제 학교 생활이 좀 더 쉬워지고 수요일마다 108배를 함으로써 체력이 조금 단련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밴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건 1년 전 제2의 건학에 나선 동국대 건학위원회가 출범하고 산하학교 법당 개선 등 다양한 사업들이 이뤄지면서부터였습니다. 실력이 쑥쑥 늘면서 서울 내 중고등학생 밴드를 대상으로 한 광신 밴드 페스티벌 본선에도 진출하는 등 좋은 성과도 올렸습니다. 밴드부와 함께 파라미타 불교 동아리 학생들이 만든 뮤지컬단 액티브 젠도 오는 11월 교내 축제에서 학교 생활과 불교 교리를 접목한 뮤지컬 공연을 준비 중입니다. 학교 폭력과 부모님과의 갈등, 진로 고민 등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상황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널리 포교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다가 불교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학생들도 충분히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인데 학생들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게끔 그거를 이제 뮤지컬로 우리가 좀 보여주자라는 취지로 찬불가를 락으로 편곡하고 교리를 뮤지컬로 풀면서 불교는 더욱 친근하게 청소년들 마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중앙종의 종교편향 불교왜곡 대응 특별위원회가 종교편향 불교왜곡 백서 발간과 종교차별 모니터링 강화에 나섭니다. 특위는 제11차 회의에서 백서 발간을 결의하고 이에 대한 실무를 도심 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 소위원회에 위임했습니다. 또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의 종교차별 신고센터 웹사이트 제보란을 통해 종교편향 사건에 보다 빠르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종교차별 신고센터 웹사이트는 오는 19일 공식 개설될 예정인데 지난 5월과 6월에도 제보란 시범 운영으로 10여여 건의 사례를 접수해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니터 요원도 배치해 제보 내용의 사실관계와 편향성을 파악해 대응하고 이웃종교 성지화 사업과 관련한 언론 기사도 함께 게재합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서울 관문사를 찾은 박 장관에게 사할린 강제징용 희생자 등 국가가 어려울 때 고생한 선조들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강제징용 희생자 추모관 건립 사업을 종단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박 장관은 나라가 어려울 때 고생하고 희생당한 분들을 보듬는 일에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원 스님은 또 우리나라는 앞으로 글로벌 문화를 어떻게 리드해야 하는가가 중요 과제라며 자부심을 갖고 외교 활동을 펼쳐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남양주 봉선사 교구장 초격 스님이 학교법인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했습니다. 초격 스님은 실무형이자 소통형 이사장으로서 글로벌 광동인을 육성하는 데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당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기 속에서 박수를 받으며 일어선 초격 스님. 광동학원 제12대 이사장으로서 단상에 오른 스님은 실무와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동문의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겠다는 겁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 동문의 지역사회가 서로 화합하여 신바람이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광동학원이 지역사회와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운어 스님으로부터 시작돼 체육관과 강당 등을 건립한 전임 이사장 일면 스님까지 면면이 이어진 인재 양성의 원력을 세상에 더욱 활짝 꽃피우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모두 함께 행복하게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갈 글로벌 광동인을 양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취임식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비롯해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빠짐없이 참석해 광동학원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이 광동학원의 여러 가지 건화기념이나 방향이 우리 경기도 교육청의 앞으로의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미래 발전이 바로 남양주시의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게 빛나는 길이라고. 광동학원은 1945년 봉선사 운어 스님의 인재 양성 원력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듬해 사찰 소유 전답과 임야를 출자해 광동 초급 중학교를 설립했고 현재 산하에 광동중학교와 광동고등학교, 의정부 광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948년 1회 졸업생 21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4만 7천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지역 명문사학으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운어 스님에게서 시작된 인재 양성의 원력이 역대 이사장을 거쳐 봉선사 교구장에게 이어지면서 광동학원은 이제 건학 100년, 명문사학 구축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광동고등학교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초복을 맞아 홀몸 어르신과 노숙인들을 위한 초계국수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어제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에서 초복맞이 자비 나눔 무료급식 행사를 열고 홀몸 어르신 등 300여 명에게 초계국수를 대접했습니다. 행사에는 원각사 노인 무료급식소 대표이자 조계종 사회부장 원경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 사무처장 해공 스님이 참여해 어르신에게 직접 국수를 배식했습니다. 원경 스님은 소외된 이웃들이 건강한 여름을 나는데 이번 자비 나눔이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며 작은 마음도 모이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요즘 사회가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후원이나 봉사자분들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시일반, 만시일반, 작은 마음의 마음을 보태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충분히 걷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어 보인 스님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가까운 시일 안에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어 만나 뵙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배식에 앞서 초계국수를 준비하는 작업에는 조계종 직할 자원봉사단 다나회 회원 등 10명의 자원봉사자가 함께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설 명절 떡국 나눔으로 대표되는 탑골공원 무료급식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불교계 복지시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연극팀 팀학로회가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 분야 금상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요양원에 전액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종로노인복지관은 복지관 종로마루홀에서 부산국제연극제 10분 연극제에서 작품 행복 요양원으로 금상을 수상한 대학로회 팀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품에 참여한 연극배우 남궁유선 씨는 노인이 돼서도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어 행복하고 수상의 기쁨까지 함께해 노후 생활이 보람차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장 정관 스님은 대학로의 팀원들이 한마음으로 의미 있는 곳에 상금을 사용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 작품 제목처럼 요양원에 전액 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학로의 팀이 출품한 행복요양원은 요양원에 가게 된 주인공과 주인공에게 진정한 사랑을 느낀 자녀들이 요양원 퇴소 뒤 함께 살기로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극으로 담아냈습니다. 고대 인도 마라난타 스님이 백제 불교를 전한 과정을 탐사하면서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은 책이 출간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의 저자인 최종걸 기자를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오늘은 언론인 출신으로 지금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최종걸 기자 모셨습니다. 책을 많이 쓰시는데요. 최근에도 그 발로 쓴 순례기입니다. 우리 불교의 역사를 찾아서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 이런 책을 쓰셨는데 우리 불교계에서 좀 소홀하게 다뤘던 부분을 과감하게 다뤘다라고 하더군요.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간다라는 백제 불교 첫 도래지가 제 고향 영광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번 가봐야 되겠다 했는데 마치 지난 한 10년 전이죠. 2012년에 우리 한국 불교 총연합회 장군 불자회에서 갈 기회를 저한테 줘서 함께 간 게 계기가 됐고. 아, 그 계기가 됐다고? 예. 그러니까 우리 불교의 역사도 찾고 이 불교의 어떤 뿌리를 찾아 나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제 불교를 전한 스님은 마라난타 스님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라난타 스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름은 아는데 본명은 알지만 그분이 어떤 활동을 했고 또 어떤 분인지 이런 걸 잘 몰라요, 사실은. 이번에 그 궁금증을 해소했나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사실은 우리 불교하면 인도만을 이렇게 생각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의 파키스탄이 그 간다라 지역이거든요. 그 간다라 출신이면서
처음으로 예. 그 지역에서 불상이 예. 만들어졌고 예. 그다음에 대승불교 경전이 그 간다라에서 처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불교 경전이죠. 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경전은 예. 현장법사가 예. 한 예. 한역을 한 거지만 예. 그 고대 불교의 원형을 그 마라난타 스님이 중국을 거쳐서 백제로 예. 왕사로 오게 됐죠.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 그 백제 불교가 그 불교의 원형을 그대로 수용했다 하고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그 역할을 마라난타 스님이 했다고 보죠. 그 이번에 이 책을 쓰시면서 자료나 현장 조사를 하면서 그게 확인이 된 건가요? 확실하게? 예. 이게 확인이 됐고 실제 제가 그 간다라 지역을 가보니까 그 비록 그 파키스탄은 지금 이슬람 국가지만 그렇죠. 그 원형은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좀 이채롭았고 또 우리 역사서 가령 해동 고승절이나 삼국유사에 보면 호승이라고 그러죠. 외국 스님이 이적을 백제로 와서 이적을 보였다. 그런데 백제는 아시다시피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그 기록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워낙 그 뛰어난 스님이기 때문에 그 역사서에서도 그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기자님께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어가 있어요. 신 실크로드, 네, 신 실크로드. 네, 그렇죠. 그렇다면은 신 실크로드는 이 우리 불교의 비중과 역할이라든지 동아시아 역사에서의 우리의 비중, 또 한국 불교가 갖는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어떤 지평을 좀 넓히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간다라 지역은 BC 5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1000년 동안 찬란한 그 동서양의 문화 문명을 융합시키고 그 불교 문화가 중국하고 한국 그다음에 일본으로 전파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는데 역으로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가 됐고 근데 우리는 그 불교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우리도 뭐 삼국이 통일돼 있고 그다음에 고구려라니 고려 조선 대한민국으로 오는 동안 불교 그 문화를 그대로 유지 발전시켜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 불교 문화를 역으로 그 나라의 고도사를 일깨운 계기가 됐거든요. 이게 바로 종교와 문화의 신실크로드를 한국 불교가 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실크로드와 다른 실크로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고대 불교를 우리가 우리식으로 소화를 해서 다시 우리가 파키스탄 고대사를 일깨우는 새로운 신실크로드를 이제 열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역할을 우리 한국 스님들이 했거든요. 아, 우리 스님들이 했다. 예. 한국 스님들이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한테 방문을 해서 당신네 고대사가 몇 년 전에 2019년인가요? 2002년 2002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한국 스님들이 했습니다. 본인들 고대의 역사가 1000년 동안 불교 국가였다는 것을 그 사람들도 몰랐던 고대사를 우리 한국 스님들이 가서 일깨웠고 지금은 이제 우리 최근에 지난해인가요? 지지난해가 우리 총무원장 원행 스님하고 조계종 스님 일행이 가서 그 유적지를 현장 순례를 하시고 2019년입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도 그 간다라 그 유적 복원에 지원을 지금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신실크로드를 한국 우리 스님들이 개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의미 있는 해석을 하셨군요. 사실 우리 기자님께서는 불교 서적 출간이 처음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는 또 천년고찰 이야기라는 책도 내셨는데 말이죠. 이 창건 설화를 또 이렇게 조사한 거죠? 네. 이게 뭐 그 책을 내면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또 있습니다. 밝혀졌습니까? 그 우리 한국 사찰이 수많은 우리 전란 과정에서 폐허가 되고 다시 또 그 자리에 그대로 원형 보존해서 다시 복원하는
그 발언은 어디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 근데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인데 얼마나 간절했으면 잿더미 상태에서 다시 복원을 하고 하는 게 그 원래는 그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형상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절이라든가 불상은 형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 마음이 다시 이 형상화돼서 하는 그거는 곧 간절한 바람, 간절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데 바로 그 기원은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이제 천년고찰 이야기, 우리나라에 한 90여 개 사찰을 좀 다니면서 그 이력을 책으로 좀 소개를 했습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기자에서 작가로 변신하셨는데 불교 분야의 저술 활동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이렇게 그 스님들의 인연으로 이렇게 됐지만 이 북한 쪽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우리 이제 이렇게 불교사를 보면 북한 쪽에도 좋은 산도, 명산도 있고 거기에서 훌륭하게 수행하신 역대 스님들이 계시는데 기회가 되면 뭐 그 북한 쪽 사찰을 천년고찰 후속편으로 이렇게 좀 다뤘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 아니라도 누군가는 뭐 하겠지만. 예, 북한에 가야 되겠군요. 네. 현장 조사를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다라에서 법성포까지 불상의 기원을 찾아서라는 책으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최종걸 기자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7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